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차테이스트입니다. 자, 오늘도 펩트론 같이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방금 제가 속보가 떴어요. 속보가 뭐냐면은 코스닥 연중 최저점 장중 2% 하락하면서 660선 무너져. 이러니 종목 꼬라지가 정상일 수가 없습니다. 일단 우리 오늘 코스피에서는 160개 빼고 다 떨어지고 있고, 코스닥은 197개 빼고 1,500개의 종목이 평균적으로 5%씩 지금 급락을 맞고 있어요. 이거 왜 그래요? 지금 일단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우리 나라가 굉장히 어지러워요. 이런 나라에 누가 투자를 하고 싶겠어. 지금 우리부터도 지금 국장에 정이 떨어지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진짜 이제 주식 못 해먹겠다 하더라도 손절은 이런 데서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은 누구나 팔고 싶은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일단 뭐 펩트론을 제외하고도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이 뭐 이슈가 있거나 아니면은 진짜 뭐 거래량이 미친 듯이 나오면서 하락하는 게 아닌 이상 손절을 하더라도 어느 정도 반등이 나왔을 때 하셔야 되는 게 맞다. 그래서 오늘도 뭐 시장은 거의 3% 가까이 빠지고 있어요. 특히나 코스닥의 낙폭이 굉장히 심하고 뭐 전 종목이 떨어지고 있는데, 애들이 다 거래량이 막 10만 주, 20만 주, 얘도 40만 주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 펩트론도 이 거래량 없는 과대 낙폭이다 좀 생각을 해주시면 굉장히 좀 괜찮을 것 같아요. 간밤에 뭐 업데이트된 내용이 없었나 이제 좀 보던 찰나에 오히려 호재는 더 빵빵하게 나왔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호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거고, 일단은 이 릴리 관련 호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이제 펩트론이 기술력이 우수하다는 것은 알지만 그래서 어느 정도인지 감이 안 잡히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도 제가 브리핑을 빡세게 나가놨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좀 정리를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자, 대신에 여러분들은 영상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꼭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이벤트 중이었죠. 제가 50명이 되면은 영상 이제 좀 추천주, 원금 손실이 없는 추천주를 제가 찍겠습니다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문자 이제 주신 거 보니까 다음 주면은 채워질 것 같아요. 아니, 이번 주 주말이면 채워질 것 같아서 월요일 날 좀 영상을 준비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월요일 날 영상도 좀 기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아직 50명이 채워지진 않았어요. 그래서 나도 이거 받고 싶다 플러스 이 영상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010-3415-7739 번호로 1번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영상에서 제가 종목까지 오픈을 할지 아니면 이 종목에 대해서 설명만 드릴지는 고민 중이에요. 문자를 주신 분들은 너무나도 감사하지만 사실상 나머지 분들은 이분들 덕분에 같이 보는 거잖아. 그래서 이 종목에 대해서는 문자 주신 분들에게만 공개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제가 영상을 찍게 되면은 이 원금 손실이 없는 종목, 여기에 대해서 사기가 아니라는 것은 납득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점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나도 이 종목이 알고 싶다, 종목명까지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1번 남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간밤에 뜬 이슈부터 좀 순서대로 보도록 할게요. 저도 이걸 안 적고 그냥 말만 하면은 뭐 빠뜨리는 내용도 많기 때문에, 자, 그래서 정리한 내용 같이 볼게요. 자, 우리 릴리가 추가 투자 소식을 발표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올해 초에 인수한 이 위스콘신 제조 시설에다가 얼마래? 30억 달러. 저는 이게 한 2, 3조 되려나? 하고 인터넷에다가 얼마인지 딱 계산을 해봤더니 4조 2,477억이었어요. 미쳤죠. 그냥 이 금액만 들어도 미친 것 같은데,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은 본사가 위치한 인디애나주 외부에서 진행되는 미국 내 단일 제조 투자로 최대 규모입니다. 자, 당뇨 비만 치료제 주사제 제조 시설로 주사제 의약품 제조 장치 조립 및 포장 담당을 바로 내년에 확장 공사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좀 아쉬운 부분이 뭐냐면 이런 부분이 떴음에도 불구하고 이 국장이 너무나도 무너지니까 이러한 호재들조차도 반영을 좀 못하고 있는 게 아쉽긴 해요. 자, 그런데 다행인 것은 이런 부분은 나중에라도 추가적인 좀 상승 시세가 나와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릴리도 이렇게까지 막 돈 들이고 4조를 들이고 노력하는데 우리도 좀 진득하니 기다려줘야겠죠. 당연히 얘도 뭔가 됐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4조를 쓴 거예요. 지금 4천억도 아니고 4조를 썼잖아, 4조를. 그러니까 우리도 좀 진득하니 기다려줘야 될 듯합니다. 자, 밥상은 다 차려져 있고 제가 먹기만 하면 될 것 같다고 했어요. 자, 그리고 어제 이제 나온 이슈 중에 이거는 어제 이슈이긴 한데 어떤 게 있었어요? 이 일라릴리가 자사의 터제파타이드 성분 비만 치료제 마운자로가 노보노디스크의 세마글로타이드 성분 치료제 위고비보다 체중 감량 효과가 높다고 밝혔다. 우리는 다 알고 있었지만 사실상 이렇게까지 우리나라의 공중파 이슈에다가
이슈화된 적은 없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기사 내용을 보게 되면은 이 릴리는 체중 변화율 임상 72주차 기준에서 마운자로의 위고비 대비 우월성을 입증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을 했고 결과는 위고비보다 4~5%가 아니라 47%더 큰 체중 감량 효과를 제공을 했습니다. 이거 압승이잖아, 압승. 자, 평균적으로 20.2%의 체중 감량 효과가 나타났고 위고비는 13%. 주요 2차 평가 변수 중 하나인 체중이 25% 이상 감소한 환자 비율 또한 마운자로 투여군이 31%, 위고비 투여군이 16%. 이게 1~2% 차이면은 그러려니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 효과가 너무나도 극명하잖아, 지금. 뭐 거의 더블 가까이 나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브리핑의 제목은 릴리 펩트론 폼 미쳤다라고 정했어요. 그래서 오늘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기술 비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왜 기대를 하셔야 되는지 다시 한번 좀 각인을 시켜드릴게요. 오늘은 뇌피셜 영상 아닙니다. 기존에 나와 있는 데이터를 기준으로 제가 브리핑을 좀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말 그대로 객관적으로 여러분들도 한번 판단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 우리가 기술력으로 1위인 것은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시다시피 뭐 노보노도 매달렸고 실패하고 아센디스하고 계약을 했고 펩트론이 릴리하고 노보노 중에 둘 중에 누가 많이 줄라나 하다 릴리를 택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걱정되는 건 뭐야? 이 아센디스가 그래도 좀 노보노한테 빨리 이제 간택을 당한 것 같은데 얘도 기술이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좋길래 확인되지도 않은 물질에 대해서 이 돈을 주고 선급금을 주고 우리 로열티까지 걸었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여기 써놨죠. 비스무리한 수준이 아니라 그냥 펩트론이 압승입니다. 압승. 왜 그러냐면은 우리는 한 달짜리 제형을 만들잖아. 그러니까 한 번에 주사를 맞을 때 한 달치 약을 넣게 되니까 뭐가 문제예요? 부작용이 문제예요. 그렇죠? 부작용이 문제인데 나머지 기업들은 아무도 못 잡았어. 이 PK 데이터가 뭐냐면요. 이 방출이라고 보면 돼요. 방출 데이터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보통 우리가 약을 이제 주사를 투여하게 되면은 주사를 시작하자마자 이렇게 30일 동안 흘러가는 게 아니겠죠. 이 약의 효능과 이제 우리 좀 약물의 수치가 어떻게 되냐면 처음에 딱 맞았을 때 이렇게 시작을 해서 이렇게 흘러가는 게 가장 이상적인 지표예요. 그런데 나머지 기업들은 어때? 처음에 빡 올라왔다가 거의 이런 식으로 아예 마지막 이제 한 뭐 일주일은 효능이 없는 것으로 나오다 보고 부작용은 이렇게 팍 치솟다 보니까 일단은 이거 잡는데 굉장히 고군분투를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펩트론이 딱 어떻게 생겼다? 이상적인 데이터로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30일이 됐을 때는 뭐 거의 뭐 약효가 없지만 여기에서도 충분히 여기보다는 아니지만 약효가 잘 유지되는 것으로 이거 제가 좀 너무 이제 그렇게 했는데 완만하게 더 이렇게 그려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부작용이 이제 많이 나타나는 이 구간에서 굉장히 좀 많이 떨어져 있다. 그래서 펩트론만 초기 방출이 범위를 벗어나지 않고 서서히 줄어드는 효과를 나타내고 제가 이거는 굉장히 많이 설명을 드렸죠. 자, 그래서 이해 안 가시는 분들은 오늘 영상을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 더 유리한 부분이 뭐예요? 기술력에서 압승. 첫 번째, 방출. PK 방출 데이터가 압승이다. 나머지는 뭐 이거 잡지도 못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임상 단계요. 임상 단계. 이제 펩트론을 제외한 노보노 암제는요. 기존 약물에다가 주머니를 장착하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는 약물에다가 신물질을 더해가지고 이게 한 달짜리가 되게 지금 한 달 동안 약효가 고루 퍼지게끔 해야 됩니다. 즉 신물질을 찾는 거다 보니까 임상 1상, 2상, 3상을 싹 다 밟아야 돼요. 자, 그런데 릴리 펩트론은 어때요? 릴리에 검증된 이 비만 치료제하고 펩트론에 검증된 이 스마트 대포 기술을 활용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 비만 치료제 이 여기에다가 스마트 대포를 씌우게 됐을 때 임상, 2상 패스가 이미 가능해졌죠. 자, 그래서 일단은 뭐 여기 PK 방출 데이터도 압승, 임상 단계도 당연히 이상을 빼면 빠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좀 여기만 봐도 펩트론이 유리할 수밖에 없구나 생각이 드는데 심지어 여기 밑에다가 뭐라고 적어놨죠? 효과도 더 좋아. 아까 우리 기사 봤잖아. 그리고 제조 원가도 훨씬 저렴해. 그리고 대량화할 수 있는 기술도 가지고 있다. 나머지는 개발에 성공해도 지금 대량화가 힘들어요. 이 노보노나 암제는 이걸 성공해도 생산에 있어서 문제가 굉장히 좀 많이 될 것으로 벌써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은
이분이 굉장히 또 정리를 리포트에다가 잘해 주셨는데 제가 이걸 보면은 우리 투자자분들이 좀 읽다가 포기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쉽게 한번 풀어 봤어요. 어쨌든 왜 만드는 데 문제가 있느냐. 자, 우리가 약의 이제 개발에 성공을 하고 나면은 CDMO를 맡겨야 되잖아. 누군가가 이 약을 똑같이 만들어 주세요 했을 때 만들어 줄 이 위탁 생산 업체를 맡겨야 되는데 펩트로는 일단은 어느 정도의 물량은 우리가 자가 생산하고 니네가 우리 공장 따라 지어 가지고 복붙하는 이 공장에 대한 우리 마진도 또 줘라고 하는 이제 이런 구조예요. 그래서 일단은 공장을 짓는 게 가장 유리할 수밖에 없겠죠. 물론 물량을 다 소화하려면 이 복부 플랜트도 미친 듯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 근데 다른 애들은 어때요? 맡겨야 돼요. 맡길 수밖에 없는 거고 이제 노보노는 돈을 굉장히 많이 들어서 카탈란트라는 CDMO 기업을 아예 인수를 해버렸는데 암제는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이것만 봐도 여기는 자가 생산, 여기는 맡기고 여기는 찾아야 되니까 얘가 제일 유리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내 약을 만드는 거하고 내가 내 약을 딴 사람한테 이제 맡기는 거하고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자, 근데 또 CDMO가 우리 이제 약을 만들어주는 이 계열이 두 갈래로 나뉘어요. 조금 복잡한데 저분자 어렵지 않습니다. 저분자 화합물 계열이 있고 바이오 의약품 계열이 있어요. 이거 항체 이렇게 두 갈래로 나뉘게 되는데 얘네는 합성 방식으로 만들고 얘네는 세포 배양 방식으로 만들어요. 딱 봐도 어디가 복잡해 보여? 이쪽이 복잡해 보이죠. 즉 뽑아낼 수 있는 의약품이 아예 달라요. 이 계열이. 그리고 기술력의 차이도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 더 좋고 나쁘고가 아니라 뽑아낼 수 있는 약이 다른 거고 그 기술력이 다른 것뿐이에요. 자, 그래서 화학 합성의 대표적인 기업이 이 우리가 많이 들어본 SK 바이오텍, 얘가 SK 팜테코의 자회사죠. 그리고 이 세포 배양 쪽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여기 분야에서 굉장히 좀 큰 시장을 먹고 있는데 화학 합성 생산 방식은 이 저분자 의약품, 펩타이드를 주로 생산을 하고 얘네들은 저렴한 비용으로 경제적 효율적으로 일관된 생산, 관리가 쉬워서 경제성이 굉장히 높아요. 말 그대로 화학 합성이잖아. 합성 비율만 찾아내면은 똑같이 만들어내기가 굉장히 쉽다는 거예요. 자, 근데 반면에 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맡아서 하는 이 세포 배양 방식은요. 일단은 이 공장을 짓는데도 몇 배에서 몇십 배로 돈이 많이 투입이 돼요. 그리고 공정이 복잡해서 이 공장을 만드는데도 오래 걸리고 공장을 잘 만들어내도 세포 배양 방식이라는 자체가 생산 효율이 낮고 이게 일관되게 만들기가 굉장히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 공장을 유지, 관리하는 데도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약값이 정말 미친 듯이 여기 개비싸다고 제가 적어 놨는데 말 그대로 개비쌀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CDMO 이 위탁 생산업체 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돈이 돼요. 맡아서 하면은 이 기업 자체가 몇 개가 없기 때문에 이 세포 배양 방식을 하는 CDMO 기업이 몇 개 없기 때문에 당연히 돈을 많이 벌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삼바 같이 돈 많은 기업이나 투자할 수 있고 이 CDMO 기업은 돈을 많이 벌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방식이 왜 중요하냐? 우리 펩트로는 이쪽 방식이에요. 화학 합성. 화학 합성 방식이고 나머지 이 세포 배양 얘네는 암젠 그리고 아직 노보노는 미지수. 근데 이쪽이 될 것으로 예상 중에 있어요. 뭐 얘네는 뭐 나온 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가 뭐야? 이 암젠의 마리타이드는요. 아까 말씀드린 이 삼바 같은 항체 의약품에 속하기 때문에 비싼 CDMO한테 맡겨야 돼요. 심지어 그래서 대량화도 어려워요. 대량화를 성공한다고 해도 그만큼 돈이 많이 들어가서 생산 원가 자체가 몇 배는 높고 당연히 약값이 올라갈 수밖에 없고 소비자 입장에서는 효능은 비슷한데 비싸네?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약을 만드는데도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는 게 문제인데 또 이거를 그러면은 많이 이제 여러 군데다 맡기면 되지 않아요라고 하기에는 이런 기업이 또 별로 없어요. 생산시설 확보 경쟁까지 해야 된다. 자, 그래서 모든 걸 다 뚫고 통과해도 만드는 데서 또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암젠 컨콜에서도 생산시설 확보에 대한 부분 이런 질문이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뭔가 막 시원하고 이거에 대한 해결책이 나온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자, 근데 노보노는 왜 아직 몰라? 그만큼 아직 극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얘네가 어떤 방식으로 이제 만들어낼지도 아직 미지수예요. 그런데 일단은 우리 전문가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얘네도 항체 방식으로 가지 않을까. 왜냐면 이 분자 구조가 좀 굉장히 복잡하다고 합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노보노가 이쪽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것만 봐도 느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 이 노보노가 왜 펩트론한테 매달렸는지, 그리고 이순이라고 해서 잡은 기업이랑 지금 기술 격차가 얼마나 나는지, 지금 릴리가 컨택하고 있는 기업을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일단 중요한 건 그거예요. 릴리도 막 후보를 정해놨을 거 아니야. 1위 펩트론, 그리고 2위 누구누구, 3위 누구누구, 4위 누구누구 정해놨을 거고, 노보노도 정해놨을 거예요. 그래서 1위가 동일하게 펩트론이었고 2위가 동일하게 우리 뭐 아센디스였는데, 얘 아센디스한테 이제 계약을 했죠. 근데 기술 격차가 이만큼이 난다면 아마 릴리도 이 정도 이상은 나지 않을까. 그나마 노보노가 지금 펩트론한테 팽당하고 나서 그 다음으로 좋은 기업을 고른 게 얘일 거 아니야. 적어도 지금 얘네보다는 좋은 조건을 걸어서 이 아센디스를 데려왔을 거 아니야. 심지어 접촉은 노보노가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막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가 있는 것도 당연한 부분이지만 릴리 입장에서는 2순위하고 펩트론하고 이 기술 격차가 굉장히 많이 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걱정할 건 없다고 생각을 하고, 주가가 이 모양 이 꼴이니까 걱정이 되는 것은 이해를 해요. 근데 지금 우리 방 분들은 어때요? 물량 더 확보 안 해도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시고 계시는데, 당연히 우리 여기서 한번 절반 파신 분들도 있고, 추가적으로 나는 좀 더 담고 싶습니다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기 때문에, 자, 그리고 이 윗구간에서 우리 지금 들고 계신 분들은 평단가를 낮추는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렇게 타점이 필요하다, 그리고 실시간 브리핑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이제 펩트론 플러스 문자 플러스 이제 평단가 남겨주시면 그룹별로 좀 정리해서 문자로 쏴드릴 겁니다. 자, 그리고 이번 주에는 제가 주말에 정말 날 잡고 정리를 한번 한다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이 닉네임으로 저한테 안 보내주신 분들 있죠. 이 닉네임, 입장한 닉네임 안 보내주신 분들은 그동안의 문자 싹 다 확인해서 제가 퇴장 조치할 겁니다. 이유에 대해서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 이제 다른 유튜버 분들께서 일부러 와서 제 영상을 신고하고 이 텔레그램 방을 막 신고를 해요. 뭐 복구까지는 어쩔 수 없다고 치지만, 자, 그런데 그랬을 때 이 방이 없어져 버려요. 그냥 링크가 싹 다 삭제되고 자료도 다 날아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저도 굉장히 좀 마음이 쓰리고, 이거 저도 제 영상 잘 되려고 막 이렇게 쌓아놓은 건데 저도 쓰리고, 여러분들도 다시 입장해야 되고 막 불편하기 때문에 한번 우리 소통방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나는 아직 여기 닉네임 안 보냈다 하시는 분들은 닉네임도 꼭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조금 어려운 내용이고 이게 막 이해가 안 가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은 그냥 펩트론이 제일 좋다 기억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변동성이 너무 커지고 있습니다. 일단 우리가 상방으로 나올 때도 변동성이 굉장히 큰데 하방으로 나올 때도 굉장히 커요. 이럴 때를 잘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나는 대응이 절실합니다 하시는 분들은 필히 좀 주말 사이에라도 문자를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잘 되고 저도 잘 되는 제 채널이 막 폭발을 하는 그런 시기가 꼭 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주말 동안 이제 여러분들 이 문자 보내주신 분들께는 이제 종목들 좀 쏴드리도록 할 거고, 어쨌든 간에 교육 영상을 찍어야 되기 때문에 주말간 잘 준비해서 제가 월요일 날 이 영상 준비해 오도록 할게요. 자, 오늘 오전도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또 월요일 날 여러분들께 딱 맞는 오마카세 같은 브리핑, 마법 같은 브리핑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